역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광화문 특설 세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K큐브입니다. 이제 5시 50분을 넘겼고요. 투표율은 76%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8시까지인데 앞서 신재 기자가 한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남의 편에 투표하는 유권자와 기권하는 그런 유권자 중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유권자가 더 무서우십니까? 모든 유권자가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분도 사실은 하지 않으면서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번에는 찍을 사람이 없다. 그것도 정책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심판으로 들어오는 유권자가 제일 무섭죠. 너 잘못했으니까 나 이번에 널 혼내주겠어. 이렇게 들어오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유권자가 자기 한 표를 얼마나 효능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말하자면 평가를 받는 주체인 정치인들은 굉장히 두렵죠. 모든 유권자가 두렵습니다. 권영진 의원 동의하십니까? 반대편에 찍는 사람이 두렵죠. 우리 편을 저를 응징하러 오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정치적 무관심 하면은 아주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전투표 참여하셔서 또 줄 서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줄을 좀 서실 수 있는데요. 그때만큼 또 뿌듯한 줄서기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셔서 투표장 들어가시면 모두 다 투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8시까지 유권자의 권리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광화문 앞에 있는 의정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이곳이 개방이 됐거든요. 혹시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나요? 글쎄, 저는 그냥 의정부터가 우리 흔히 사극에서 보면 삼정승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하고 부총리급인데 육조거리에 장관들이 있다 그러면 종합청사가 건너편에 있는데 옛날에 종합청사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가장 높은 수반들이 함께 했었던 곳. 이 의정부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삼분구 군사들의 전통무예 시연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곳은 600여 년 전 조선 왕과 신하들,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이 좀 조화를 이뤘던 곳,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도 경청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광화문 앞을 지나실 때 이곳을 한 번 더 바라봐 보시면서 민주주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 선거, 이제 투표가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세 분께서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투표율이 마지막 변수로 이제 항상 분석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높은데 어디가 어느 지역이 높냐?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 중에 어느 투표자 수가 더 많냐? 이런 것들이 사실 항상 분석 대상이죠. 그래서 사전 투표가 높으면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이게 이제 통설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영남권, 그다음에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크게 보고 충청권 이렇게 되게 큰 덩어리를 4개로 보는데 이번에 지금 보이는 투표율로 보더라도 호남권이 높고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 그다음에 이제 인구 밀집적인 수도권, 서울, 경기의 투표율이 보통보다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이 확실하게 이게 계엄령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투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선 얘기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고 있는 조기 대선인데 지금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지금 높아지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예측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박성민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몇 %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이나 2017년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78%를 8시까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높게 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50%, 김문수 후보가 40%, 네. 이준석 후보가 10%를 돌파할 거냐 이런 구도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됐기 네.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다 지지자들이 다 결집해서 지금 투표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결집을 하는 양상이 보인다. 지금 시도별 투표율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 평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높았던 거는 이제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도적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본투표처럼 생각하고 사전투표 낮았던 지역은 이제 그 본투표에 많이 올라오는데 역시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 조금 투표율이 네. 높고 대구 경북이 특히 평균보다 조금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국민의힘에게는 역시 좀 네. 뭔가 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는 낮았고 본투표에서는 조금 더 결집을 하는 양상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권영진 네, 의원님? 그렇죠. 투표율은 제가 볼 땐 80%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80%라고 하시면 대구 경북 지역을 특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대구 아니면 경북 지역 전체적으로? 전체 그러면은 아마 대구는 평균 이상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는 서구 동저였잖아요. 호남은 네. 굉장히 높고,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구하고 광주만 비교하더라도 26.5%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광주하고 맞습니다. 대구가 한 5% 정도 사이로 좁아졌기 때문에 본투표에는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결집해서 네.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들어봤는데 이게 지난 대선보다 77%보다 높아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당내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골든 클로스란 게 이제 한쪽 만약에 동고서저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은 모르겠는데 서구 동저? 반대로? 예, 네. 지금 현재 본투표에서? 서구 동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 그 격차만 좁아졌기 때문에 네.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네, 좀 지켜봐야 될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투표는 곧 삶을 바꾸는 선택이죠. 그래서 저희 KBS 개표 방송도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께서 총출동하셔서 일명 내 삼바 챌린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큐브였고요. 영상 보내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로 여는 미래 전자의 힘으로 권리를 행사해 선거는 축제. 거침없이 참여해. 바로 지금 로켓처럼 내 선택이 삶을 바꾸는 바람의 시작. 대표 방송 보면서 표 하나의 무게를 느껴. 내 선물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바람직한 선택 투표. 나는 나도 내 삼바. 내 친구야.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투표부터 하자. 내 삶을 바꾸는 선택.